우리 가족을 소개합니다. 우리 가족은 모두 7명입니다.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어머니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형하고 저하고 여동생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연세는 80이십니다. 할머니께서는 79이십니다. 아버지께서는 방송국에서 일하시고 어머니께서는 중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운동을 좋아하시고 어머니께서는 요리를 좋아하십니다. 형은 내년에 결혼을 합니다. 저와 여동생은 학생입니다. 우리 가족을 소개합니다. 우리 가족은 모두 7명입니다.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어머니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형하고 저하고 여동생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연세는 80이십니다. 할머니께서는 79이십니다. 아버지께서는 방송국에서 일하시고 어머니께서는 중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운동을 좋아하시고 어머니께서는 요리를 좋아하십니다. 형은 내년에 결혼을 합니다. 저와 여동생은 학생입니다. 우리 가족을 소개합니다. 우리 가족은 모두 7명입니다.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어머니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형하고 저하고 여동생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연세는 80이십니다. 할머니께서는 79이십니다. 아버지께서는 방송국에서 일하시고 어머니께서는 중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운동을 좋아하시고 어머니께서는 요리를 좋아하십니다. 형은 내년에 결혼을 합니다. 저와 여동생은 학생입니다. 저는 무역회사에 다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에서 일해요. 매주 월요일 아침에 회의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 7시에 회사에 가요. 저는 월요일이 정말 싫어요. 보통 6시에 일이 끝나요. 화요일, 목요일 저녁에 2시간 동안 친구하고 테니스를 쳐요. 테니스장이 회사 근처에 있어요. 수요일하고 금요일에는 학원에서 스페인어를 배워요. 저는 스페인어를 정말 좋아해요. 주말에는 회사에 안 가요. 토요일에는 친구하고 공원에 가요. 공원에서 친구하고 같이 운동해요. 일요일에는 집에서 쉬어요. 집에서 영화를 봐요. 오늘은
수요일이에요. 오늘 뭐 해요? 저는 무역회사에 다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에서 일해요. 매주 월요일 아침에 회의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 7시에 회사에 가요. 저는 월요일이 정말 싫어요. 보통 6시에 일이 끝나요. 화요일, 목요일 저녁에 2시간 동안 친구하고 테니스를 쳐요. 테니스장이 회사 근처에 있어요. 수요일하고 금요일에는 학원에서 스페인어를 배워요. 저는 스페인어를 정말 좋아해요. 주말에는 회사에 안 가요. 토요일에는 친구하고 공원에 가요. 공원에서 친구하고 같이 운동해요. 일요일에는 집에서 쉬어요. 집에서 영화를 봐요. 오늘은 수요일이에요. 오늘 뭐 해요? 시우는 대학교 2학년 학생이에요. 매일 오전에 수업이 있어요. 그리고 보통 오후에 숙제를 해요. 시우는 친구도 많아요. 그리고 바빠요. 그래서 학교 생활이 재미있어요. 시우하고 시우 친구들은 한국 음식을 좋아해요. 그래서 시우는 친구들하고 같이 한국 음식을 먹어요. 시우하고 리사는 삼겹살을 좋아해요. 그리고 메이는 냉면을 좋아해요. 제임스는 비빔밥하고 김치를 아주 좋아해요. 한국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시우는 대학교 2학년 학생이에요. 매일 오전에 수업이 있어요. 그리고 보통 오후에 숙제를 해요. 시우는 친구도 많아요. 그리고 바빠요. 그래서 학교 생활이 재미있어요. 시우하고 시우 친구들은 한국 음식을 좋아해요. 그래서 시우는 친구들하고 같이 한국 음식을 먹어요. 시우하고 리사는 삼겹살을 좋아해요. 그리고 메이는 냉면을 좋아해요. 제임스는 비빔밥하고 김치를 아주 좋아해요. 한국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시우는 대학교 2학년 학생이에요. 매일 오전에 수업이 있어요. 그리고 보통 오후에 숙제를 해요. 시우는 친구도 많아요. 그리고 바빠요. 그래서 학교 생활이 재미있어요. 시우하고 시우 친구들은
한국 음식을 좋아해요. 그래서 시우는 친구들하고 같이 한국 음식을 먹어요. 시우하고 리사는 삼겹살을 좋아해요. 그리고 메이는 냉면을 좋아해요. 제임스는 비빔밥하고 김치를 아주 좋아해요. 한국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제임스는 대학교 3학년이에요. 기숙사에 살아요. 룸메이트가 한 명 있어요. 제임스의 룸메이트는 시우예요. 제임스는 이번 학기에 한국어를 배워요. 그리고 아르바이트도 해요. 그래서 조금 바빠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는 수업이 많아요. 그래서 저녁에 도서관에서 공부해요. 화요일하고 목요일에는 오전에만 수업이 있어요. 그리고 오후에 한국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요. 한국 식당에 손님이 아주 많아요. 주말에는 보통 친구를 만나요. 제임스는 친구들하고 사이가 참 좋아요. 같이 온라인 게임도 하고 저녁도 먹어요. 대학 생활이 재미있어요. 제임스는 대학교 3학년이에요. 기숙사에 살아요. 룸메이트가 한 명 있어요. 제임스의 룸메이트는 시우예요. 제임스는 이번 학기에 한국어를 배워요. 그리고 아르바이트도 해요. 그래서 조금 바빠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는 수업이 많아요. 그래서 저녁에 도서관에서 공부해요. 화요일하고 목요일에는 오전에만 수업이 있어요. 그리고 오후에 한국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요. 한국 식당에 손님이 아주 많아요. 주말에는 보통 친구를 만나요. 제임스는 친구들하고 사이가 참 좋아요. 같이 온라인 게임도 하고 저녁도 먹어요. 대학 생활이 재미있어요. 제임스는 대학교 3학년이에요. 기숙사에 살아요. 룸메이트가 한 명 있어요. 제임스의 룸메이트는 시우예요. 제임스는 이번 학기에 한국어를 배워요. 그리고 아르바이트도 해요. 그래서 조금 바빠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는 수업이 많아요. 그래서 저녁에 도서관에서 공부해요. 화요일하고 목요일에는 오전에만 수업이 있어요. 그리고 오후에 한국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요. 한국 식당에 손님이 아주 많아요. 주말에는 보통 친구를 만나요. 제임스는 친구들하고 사이가 참 좋아요. 같이 온라인 게임도 하고 저녁도 먹어요. 대학 생활이 재미있어요. 이 미용실은 유명해서 기다리고 있는 손님들이 아주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잡지를 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커피를 마시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손님들이 많지만 서비스가 좋고 직원들도 정말 친절합니다. 이 미용실은 유명해서 기다리고 있는 손님들이 아주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잡지를 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커피를 마시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손님들이 많지만 서비스가 좋고 직원들도 정말 친절합니다. 이 미용실은 유명해서 기다리고 있는 손님들이 아주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잡지를 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커피를 마시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손님들이 많지만 서비스가 좋고 직원들도 정말 친절합니다. 나는 여행을 좋아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갈 수 없었다.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해외여행을 해보지 못하면 후회할 것 같아서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가려고 준비했다. 갔다 온 친구 말에 따르면 배낭여행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적고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나도 거기서 좋은 친구도 사귀고 새로운 문화도 배울 겸 배낭여행을 선택했다.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일단 왕복 항공료가 필요해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리고 유럽 여러 나라에 관한 정보도 알아봤다. 한 달 후, 드디어 유럽으로 14박 15일간 배낭여행을 떠났다. 처음에는 여행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배가 고파도 잘 먹지 않았다. 그리고 나중에는 낯선 환경과 기후 때문에 건강이 나빠졌다. 그러나 주위에 배낭여행을 같이 하는 사람들 덕분에 여행을 잘 마칠 수 있었다. 이번 여행으로 여러 나라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성적인 성격이 활발하게 바뀌었고 미래에 대한 자신감도 생겼다. 앞으로도 기회가 있으면 배낭여행을 또 가고 싶다. 나는 여행을 좋아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갈 수 없었다.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해외여행을 해보지 못하면 후회할 것 같아서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가려고 준비했다. 갔다 온 친구 말에 따르면 배낭여행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적고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나도 거기서 좋은 친구도 사귀고 새로운 문화도 배울 겸 배낭여행을 선택했다.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일단 왕복 항공료가 필요해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리고 유럽 여러 나라에 관한 정보도 알아봤다. 한 달 후, 드디어 유럽으로 14박 15일간 배낭여행을 떠났다. 처음에는 여행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배가 고파도 잘 먹지 않았다. 그리고 나중에는 낯선 환경과 기후 때문에 건강이 나빠졌다. 그러나 주위에 배낭여행을 같이 하는 사람들 덕분에 여행을 잘 마칠 수 있었다. 이번 여행으로 여러 나라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성적인 성격이 활발하게 바뀌었고 미래에 대한 자신감도 생겼다. 앞으로도 기회가 있으면 배낭여행을 또 가고 싶다.
리사, 제임스, 마리아, 메이, 크리스는 한국어 수업 학생이에요. 리사하고 크리스하고 제임스는 미국 사람이에요. 메이는 중국 사람이에요. 마리아는 멕시코 사람이에요. 리사는 1학년이에요. 메이도 1학년이에요. 크리스하고 마리아는 2학년이에요. 제임스는 2학년이 아니에요. 3학년이에요. 시우는 한국 사람이에요. 2학년이에요. 리사, 제임스, 마리아, 메이, 크리스는 한국어 수업 학생이에요. 리사하고 크리스하고 제임스는 미국 사람이에요. 메이는 중국 사람이에요. 마리아는 멕시코 사람이에요. 리사는 1학년이에요. 메이도 1학년이에요. 크리스하고 마리아는 2학년이에요. 제임스는 2학년이 아니에요. 3학년이에요. 시우는 한국 사람이에요. 2학년. 여기는 리사의 방이에요. 리사의 기숙사 방이 작아요. 리사 방은 2층에 있어요. 방 안에 침대하고 옷장하고 책상하고 의자가 있어요. 침대는 방 오른쪽에 있어요. 침대 위에 인형하고 티셔츠가 있어요. 침대 옆에 옷장이 있어요. 그리고 옷장 옆에 책상이 있어요. 책상 위에는 컴퓨터하고 커피가 있어요. 그리고 책이 많아요. 리사 가방은 옷장 앞에 있어요. 옷장 위에는 텔레비전이 있어요. 방 가운데에 고양이가 있어요. 신발하고 강아지는 침대 밑에 있어요. 여기는 리사의 방이에요. 리사의 기숙사 방이 작아요. 리사 방은 2층에 있어요. 방 안에 침대하고 옷장하고 책상하고 의자가 있어요. 침대는 방 오른쪽에 있어요. 침대 위에 인형하고 티셔츠가 있어요. 침대 옆에 옷장이 있어요. 그리고 옷장 옆에 책상이 있어요. 책상 위에는 컴퓨터하고 커피가 있어요. 그리고 책이 많아요. 리사 가방은 옷장 앞에 있어요. 옷장 위에는
텔레비전이 있어요. 방 가운데에 고양이가 있어요. 신발하고 강아지는 침대 밑에 있어요. 여기는 리사의 방이에요. 리사의 기숙사 방이 작아요. 리사 방은 2층에 있어요. 방 안에 침대하고 옷장하고 책상하고 의자가 있어요. 침대는 방 오른쪽에 있어요. 침대 위에 인형하고 티셔츠가 있어요. 침대 옆에 옷장이 있어요. 그리고 옷장 옆에 책상이 있어요. 책상 위에는 컴퓨터하고 커피가 있어요. 그리고 책이 많아요. 리사 가방은 옷장 앞에 있어요. 옷장 위에는 텔레비전이 있어요. 방 가운데에 고양이가 있어요. 신발하고 강아지는 침대 밑에 있어요. 오늘 처음으로 한국 친구 민수 집에 초대를 받았는데 무엇을 사가야 할지 몰랐다. 그래서 생각 끝에 와인을 사다가 선물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을 때 민수가 오늘은 손님이 왔기 때문에 식탁에서 식사를 하지 않고 거실에서 상을 펴고 바닥에 앉아서 식사를 한다고 했다. 민수의 아버지께서 먼저 식사를 시작한 다음에 가족들이 먹기 시작했다. 나는 일본에 있었을 때처럼 그릇을 들고 먹으려고 했다. 그런데 민수 아버지께서 한국에서는 밥을 먹을 때 밥그릇과 국그릇을 상 위에 놓고 숟가락으로 먹어야 하고 그릇에 입을 대고 먹으면 실례라고 하셨다. 그리고 식사 도중에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예의라고 하셨다. 또한 한국에서는 아랫사람이 먼저 식사를 끝낸 경우 밥그릇 위에 수저를 놓고 어른이 다 드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저를 상 위에 내려놓는다고 하셨다. 그리고 식사 후에는 트림을 하면 안 되고 이쑤시개는 손으로 입을 가린 후에 사용해야 한다고 하셨다. 그렇지만 요즘처럼 바쁜 현대 생활에서는 이런 식사 예절들을 다 지키지 못하고 살 때가 많다고 하셨다. 한국의 전통적인 식사 예절은 좀 어렵기는 했지만 한국 문화를 배울 수 있어서 좋았고 평소 먹어보지 못한 음식들을 먹을 수 있어서 좋았다. 오늘 처음으로 한국 친구 민수 집에 초대를 받았는데 무엇을 사가야 할지 몰랐다. 그래서 생각 끝에 와인을 사다가 선물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을 때 민수가 오늘은 손님이 왔기 때문에 식탁에서 식사를 하지 않고 거실에서 상을 펴고 바닥에 앉아서 식사를 한다고 했다. 민수의 아버지께서 먼저 식사를 시작한 다음에 가족들이 먹기 시작했다. 나는 일본에 있었을 때처럼 그릇을 들고 먹으려고 했다. 그런데 민수 아버지께서 한국에서는 밥을 먹을 때 밥그릇과 국그릇을 상 위에 놓고 숟가락으로 먹어야 하고 그릇에 입을 대고 먹으면 실례라고 하셨다. 그리고
식사 도중에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예의라고 하셨다. 또한 한국에서는 아랫사람이 먼저 식사를 끝낸 경우 밥그릇 위에 수저를 놓고 어른이 다 드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저를 상 위에 내려놓는다고 하셨다. 그리고 식사 후에는 트림을 하면 안 되고 이쑤시개는 손으로 입을 가린 후에 사용해야 한다고 하셨다. 그렇지만 요즘처럼 바쁜 현대 생활에서는 이런 식사 예절들을 다 지키지 못하고 살 때가 많다고 하셨다. 한국의 전통적인 식사 예절은 좀 어렵기는 했지만 한국 문화를 배울 수 있어서 좋았고 평소 먹어보지 못한 음식들을 먹을 수 있어서 좋았다. 크리스 씨 안녕하세요. 저 왕매예요. 제가 어제 수업에 못 갔어요. 한국어 숙제가 많아요? 사실은 어제 일이 좀 있었어요. 저는 고양이가 있어요. 제 고양이 이름이 미미예요. 제가 어제 기숙사 방에 갔어요. 그런데 미미가 없었어요. 밤 10시까지도 미미를 못 찾았어요. 그래서 리사하고 같이 경찰서에 전화했어요. 그런데 밤 11시에 기숙사 앞에서 미미를 찾았어요.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내일은 한국어 수업에 가요. 그럼 나중에 전화 주세요. 고마워요. 크리스 씨 안녕하세요. 저 왕매예요. 제가 어제 수업에 못 갔어요. 한국어 숙제가 많아요? 사실은 어제 일이 좀 있었어요. 저는 고양이가 있어요. 제 고양이 이름이 미미예요. 제가 어제 기숙사 방에 갔어요. 그런데 미미가 없었어요. 밤 10시까지도 미미를 못 찾았어요. 그래서 리사하고 같이 경찰서에 전화했어요. 그런데 밤 11시에 기숙사 앞에서 미미를 찾았어요.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내일은 한국어 수업에 가요. 그럼 나중에 전화 주세요. 고마워요. 크리스 씨 안녕하세요. 저 왕매예요. 제가 어제 수업에 못 갔어요. 한국어 숙제가 많아요? 사실은 어제 일이 좀 있었어요. 저는 고양이가 있어요. 제 고양이 이름이 미미예요. 제가 어제 기숙사 방에 갔어요. 그런데 미미가 없었어요. 밤 10시까지도 미미를 못 찾았어요. 그래서 리사하고 같이 경찰서에 전화했어요. 그런데 밤 11시에 기숙사 앞에서 미미를 찾았어요.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내일은 한국어 수업에 가요. 그럼 나중에 전화 주세요. 고마워요. 알람이 울렸어요. 근데 밖에는 비가 정말 많이 오고 있었어요. 엄마가 절 깨우려고 방문을 똑똑 두드렸어요. 잠시 후 전 옷을 갈아입고 아침을 먹으러 나왔어요. 그때 전 정말 추웠어요. 엄마는 제가 외투를 입고 학교에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전 외투를 찾아서 입었어요.
엄마는 오늘 날씨가 추우니까 따뜻한 우유와 토스트로 아침을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침을 먹는 동안 여전히 비는 왔지만 비는 점점 줄어들었어요. 밥을 먹고 난 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이건 학교 버스가 절 데리러 왔다는 뜻이에요. 알람이 울렸어요. 근데 밖에는 비가 정말 많이 오고 있었어요. 엄마가 절 깨우려고 방문을 똑똑 두드렸어요. 잠시 후 전 옷을 갈아입고 아침을 먹으러 나왔어요. 그때 전 정말 추웠어요. 엄마는 제가 외투를 입고 학교에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전 외투를 찾아서 입었어요. 엄마는 오늘 날씨가 추우니까 따뜻한 우유와 토스트로 아침을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침을 먹는 동안 여전히 비는 왔지만 비는 점점 줄어들었어요. 밥을 먹고 난 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이건 학교 버스가 절 데리러 왔다는 뜻이에요. 이번 토요일이 제 친구 스티브 생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생일 선물을 사러 백화점에 가요. 소피아하고 같이 가요. 백화점 안에는 커피숍, 식당, 옷가게, 서점이 있어요. 1층에 서점하고 커피숍이 있어요. 2층에는 옷가게가 있어요. 그리고 3층에는 식당이 있어요. 스티브가 책을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서점에 책을 사러 가요. 소피아는 옷가게에 옷을 사러 가요. 옷가게 옷이 아주 예뻐요. 이번 토요일이 제 친구 스티브 생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생일 선물을 사러 백화점에 가요. 소피아하고 같이 가요. 백화점 안에는 커피숍, 식당, 옷가게, 서점이 있어요. 1층에 서점하고 커피숍이 있어요. 2층에는 옷가게가 있어요. 그리고 3층에는 식당이 있어요. 스티브가 책을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서점에 책을 사러 가요. 소피아는 옷가게에 옷을 사러 가요. 옷가게 옷이 아주 예뻐요. 저는 보통 7시에 일어나요. 그런데 오늘은 8시 30분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침을 못 먹었어요. 수업은 9시에 있었어요. 기숙사에서 학교까지는 가까워요. 그래서 보통 걸어서 가요. 오후에는 수업이 없었어요. 그래서 리사하고 테니스를 쳤어요. 리사는 제 여자친구예요. 리사도 한국어 수업을 들어요. 6시쯤 리사하고 같이 저녁을 먹으러 기숙사 식당에 갔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도서관에서 혼자 숙제를 했어요. 숙제가 어려웠어요. 오늘 하루는 아주 바빴어요. 저는 보통 7시에 일어나요. 그런데 오늘은 8시 30분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침을 못 먹었어요. 수업은 9시에 있었어요. 기숙사에서 학교까지는 가까워요. 그래서 보통 걸어서 가요. 오후에는 수업이 없었어요. 그래서 리사하고 테니스를 쳤어요. 리사는 제 여자친구예요. 리사도 한국어 수업을 들어요. 6시쯤 리사하고 같이 저녁을 먹으러
기숙사 식당에 갔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도서관에서 혼자 숙제를 했어요. 숙제가 어려웠어요. 오늘 하루는 아주 바빴어요. 수빈이와 수빈이의 남자친구 현우는 취미가 아주 다릅니다. 수빈이는 음악을 좋아하고 운동을 싫어하지만 현우는 운동을 좋아하고 음악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음악회에 갔는데 현우가 피아노 연주 시간에 잠만 잤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것을 하고 싶어 합니다. 수빈이는 새로 나온 영화를 보고 싶어 하고 현우는 축구 경기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했습니다. 현우가 이기면 축구를 보러 가고 수빈이가 이기면 영화를 보는 것으로 했습니다. 현우가 졌기 때문에 두 사람은 영화를 봤습니다. 수빈이와 수빈이의 남자친구 현우는 취미가 아주 다릅니다. 수빈이는 음악을 좋아하고 운동을 싫어하지만 현우는 운동을 좋아하고 음악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음악회에 갔는데 현우가 피아노 연주 시간에 잠만 잤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것을 하고 싶어 합니다. 수빈이는 새로 나온 영화를 보고 싶어 하고 현우는 축구 경기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했습니다. 현우가 이기면 축구를 보러 가고 수빈이가 이기면 영화를 보는 것으로 했습니다. 현우가 졌기 때문에 두 사람은 영화를 봤습니다. 나는 한국에 온 지 1년이 넘었다. 친구들도 많이 생겼고 한국 생활에도 익숙해졌다. 처음에는 혼자 살기가 무서워서 기숙사에서도 살아보고 하숙 생활도 했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한다는 것이 좋기는 했지만 불편한 점도 많았다. 그래서 자취를 하기로 했다. 혼자 생활하는 것은 외로울 수도 있지만 나 자신만의 공간을 가진다는 것이 너무나 좋았다.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방을 꾸밀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도 마음대로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식사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편했다. 물론 불편한 점도 있다. 음식을 직접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시장이나 슈퍼에 가서 채소와 식료품을 사야 한다. 식사 후에 설거지도 해야 한다. 또 방 청소도 해야 한다. 그래도 나는 하숙이나 기숙사 생활보다 자취하는 것이 더 좋다. 나는 한국에 온 지 1년이 넘었다. 친구들도 많이 생겼고 한국 생활에도 익숙해졌다. 처음에는 혼자 살기가 무서워서 기숙사에서도 살아보고 하숙 생활도 했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한다는 것이 좋기는 했지만 불편한 점도 많았다. 그래서 자취를 하기로 했다. 혼자 생활하는 것은 외로울 수도 있지만 나 자신만의 공간을 가진다는 것이 너무나 좋았다.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방을 꾸밀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도 마음대로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식사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편했다. 물론 불편한 점도 있다. 음식을 직접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시장이나 슈퍼에 가서 채소와 식료품을 사야 한다. 식사 후에 설거지도 해야 한다. 또 방 청소도 해야 한다. 그래도
나는 하숙이나 기숙사 생활보다 자취하는 것이 더 좋다. 나는 한국에 온 지 1년이 넘었다. 친구들도 많이 생겼고 한국 생활에도 익숙해졌다. 처음에는 혼자 살기가 무서워서 기숙사에서도 살아보고 하숙 생활도 했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한다는 것이 좋기는 했지만 불편한 점도 많았다. 그래서 자취를 하기로 했다. 혼자 생활하는 것은 외로울 수도 있지만 나 자신만의 공간을 가진다는 것이 너무나 좋았다.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방을 꾸밀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도 마음대로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식사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편했다. 물론 불편한 점도 있다. 음식을 직접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시장이나 슈퍼에 가서 채소와 식료품을 사야 한다. 식사 후에 설거지도 해야 한다. 또 방 청소도 해야 한다. 그래도 나는 하숙이나 기숙사 생활보다 자취하는 것이 더 좋다. 이번 학기에 중급에 올라왔는데 아직 내 한국어 실력은 많이 부족하다. 그런데 다음 주에 벌써 중간 시험을 본다고 한다. 이번에도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시험이 있다. 나는 특히 듣기를 잘 못해서 걱정이다. 한국 사람과 이야기하거나 드라마를 볼 때 듣기가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가 힘들다. 같은 방 친구도 초급 때부터 나와 같이 공부를 했는데 나보다 한국어를 더 잘한다. 어떻게 하면 나도 그 친구처럼 한국말을 잘할 수 있을까? 선생님께서는 한국어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해 주셨다. 먼저, 한국 친구가 있으면 수업 시간에 배운 것을 연습할 수 있어서 한국어를 더 잘할 수 있다고 하셨다. 그리고 한국 드라마를 자주 보면 생활에서 말하는 표현들을 많이 들을 수 있어서 듣기와 말하기에 도움이 된다고 하셨다. 또한 책을 많이 읽으면 다양한 어휘와 표현들을 배울 수 있어서 말하기와 듣기, 그리고 쓰기도 잘할 수 있다고 하셨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한국 친구를 꼭 사귀고 재미있는 드라마를 열심히 보고 좋은 책을 한 권 골라서 꼭 읽으려고 한다. 그렇게 하면 나의 한국어 실력도 많이 좋아지겠지? 이번 학기에 중급에 올라왔는데 아직 내 한국어 실력은 많이 부족하다. 그런데 다음 주에 벌써 중간 시험을 본다고 한다. 이번에도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시험이 있다. 나는 특히 듣기를 잘 못해서 걱정이다. 한국 사람과 이야기하거나 드라마를 볼 때 듣기가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가 힘들다. 같은 방 친구도 초급 때부터 나와 같이 공부를 했는데 나보다 한국어를 더 잘한다. 어떻게 하면 나도 그 친구처럼 한국말을 잘할 수 있을까? 선생님께서는 한국어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해 주셨다. 먼저, 한국 친구가 있으면 수업 시간에 배운 것을 연습할 수 있어서 한국어를 더 잘할 수 있다고 하셨다. 그리고 한국 드라마를 자주 보면 생활에서 말하는 표현들을 많이 들을 수 있어서 듣기와 말하기에 도움이 된다고 하셨다. 또한 책을 많이 읽으면 다양한 어휘와 표현들을 배울 수 있어서 말하기와 듣기, 그리고 쓰기도 잘할 수 있다고 하셨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한국 친구를 꼭 사귀고 재미있는 드라마를 열심히 보고
좋은 책을 한 권 골라서 꼭 읽으려고 한다. 그렇게 하면 나의 한국어 실력도 많이 좋아지겠지? 이번 학기에 중급에 올라왔는데 아직 내 한국어 실력은 많이 부족하다. 그런데 다음 주에 벌써 중간 시험을 본다고 한다. 이번에도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시험이 있다. 나는 특히 듣기를 잘 못해서 걱정이다. 한국 사람과 이야기하거나 드라마를 볼 때 듣기가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가 힘들다. 같은 방 친구도 초급 때부터 나와 같이 공부를 했는데 나보다 한국어를 더 잘한다. 어떻게 하면 나도 그 친구처럼 한국말을 잘할 수 있을까? 선생님께서는 한국어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해 주셨다. 먼저, 한국 친구가 있으면 수업 시간에 배운 것을 연습할 수 있어서 한국어를 더 잘할 수 있다고 하셨다. 그리고 한국 드라마를 자주 보면 생활에서 말하는 표현들을 많이 들을 수 있어서 듣기와 말하기에 도움이 된다고 하셨다. 또한 책을 많이 읽으면 다양한 어휘와 표현들을 배울 수 있어서 말하기와 듣기, 그리고 쓰기도 잘할 수 있다고 하셨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한국 친구를 꼭 사귀고 재미있는 드라마를 열심히 보고 좋은 책을 한 권 골라서 꼭 읽으려고 한다. 그렇게 하면 나의 한국어 실력도 많이 좋아지겠지?